네, 월요일 지금 살까 말까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준남 매니저, 신강선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조심조심 주말을 지나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9월 증시가 시작하는 분위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반등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될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두 분의 종목 리뷰를 좀 해볼게요. 지난 8월 12일에 박준남 매니저 에스텍파마를 우리가 공략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어떤가요? 네, 에스텍파마가 수익률이 아주 많이 났네요. 아주 많이 났습니다. 한 39% 정도 수익률이 났는데 8월 12일 날 프로그램을 통해서 12,500원이죠. 8월 12일은 가장 하단적이네요. 하면서 한번 최근에 3, 4일 전에 앞전주 26일 날 거의 상한가 정도 한번 갔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오늘도 뭐 코로나 환자가 뭐 200명대를 추가로 이제 확진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저평가된 제약주나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텍파마는 지금 현재 PBR이 한 1.6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1,700억이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코로나나 제약주를 감안했을 때 PBR 이 정도인 제약주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려오시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350원까지 앞전 주 8월 26일 날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39% 정도 수익인데요. 축하드리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권이니까 8월 12일에 접근하신 분들은 한번 1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고점을 뜯는 걸 보시고 한번 보유 전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9%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텍파마 수익 거두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강선 매니저 지난주에 SV 인베스트먼트를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뮨메드 관련주로서 이번 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은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한 4,050원 정도 돼서 약간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혹시나 손실 중이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SB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과거 이력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BTS가 무명 시절 때 투자했던 이력이 있던 회사였고 대략 한 400% 넘는 이 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뮨메드 관련된 지분을 현재 그 SBI 인베스트먼트가 1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등이 이제 마크로젠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연관관계도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리고 그냥 보합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마 차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차주 중반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면은 종목이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의 그 바운드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뭐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러시아와 유럽에서 이제 105명을 대상으로 이뮨메드 쪽에서 이제 인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 결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좀 질비를 한다면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모습인데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누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목표가 계속 기존대로 4,500원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SB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후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임상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오늘의 포착 종목은 어떤 건지 두 분의 종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가질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박준남 매니저는 XM을 선택하셨고요. 신준선 매니저는 신강선 매니저 죄송해요.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빅텍을 선택하셨습니다. 방산주 빅텍을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건데요. XM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XM을 알기 전에 일단 그 공정 기업들의 한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XM 관련 이 회사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그 코스트에서 잘 나가는 종목 딱 두 종목이 있죠. 카카오하고 네이버. 거기에 관련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죠. 요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쌀이 빅데이터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시작해서 개발, 판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DB 솔루션 사업 영역 중에서 데이터 관리하고 보안이 플랫폼 사업의 독보적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도체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 펜니스 업체 있죠.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를 설계하고 튜닝하고 관리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회사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지금 시장은 한국 시장은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거기에 WAS 아마존 웹 서비스도 관련해서 클라우딩 사업 분야인데 클라우드 MOA까지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하면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작은 회사예요.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무궁한 회사인데 아마 이걸 아실 거예요. 옛날 한 몇 년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딥러닝 그 관련해서 세계의 대결을 한번 보셨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 솔루션의 AI 인공지능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 회사인데 국내 최초의 딥러닝 탑재하면서 AI 기반의 IT 운영 지능화 솔루션 XA 칩 PS를 출시했는데요. 지금 금융이나 공공이나 제조나 모든 업황에 업종의 기업들에게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 조금 잘 나간다는 기업들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DB 성능 관리 시장에 솔루션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고객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5,000개의 기업 고객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이 지금 현재 2조 4천억 정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인프라 원스톱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기업들이 치고 나간다면 이 엑셈이라는 회사는 같이 상승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BPM 그죠?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죠.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일입니다. 브랜드 명은 넥스게이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마트 팩토리, AI 기반 금융, 공공, 제조, 증권, 의료 모든 분야의 기본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PBR이 한 2 정도 되는데 공정업계 이상, 공정업계가 한 5 정도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PER이 20 정도 되는데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 회사들이 보통 100 이상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성장성이 엄청나게 간판한 회사예요. 영업 마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기업들 4%에서 10% 정도 되죠. 20%나 됩니다. 부채율은 20%도 안 되는 19.7%에다가 유보율은 2,0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들은 쉽게 신입 당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 시스템 설계는 반도체 설계하고 똑같은데 일반 엔지니어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보통 10년, 20년 정도 되는데 상당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해보자면 시장 점유율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맥스게이지 1위 20년간 국내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하면서 이끌어왔고요. 거래 추적 솔루션 인터맥스 성장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면서 현재 기업 고객이 5,000개, 2조 4천억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마지막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인프라 원스톱 서비스 주도 시장이다. 엑스미 지금 가격은 낮지만 앞으로 향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상당히 무궁무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관리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인프라를 지금 계속해서 산업에 수요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또 엿볼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XM 차트가 조금 나왔는데 가격을 좀 잡아볼게요. 네, 엑셈 한번 보겠습니다. 엑셈이 상장한 지 몇 년 안 됐죠? 상장을 한 다음에 최고가 한 8,000원 한번 찍었습니다. 8,000원 한번 찍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내려왔냐? 그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하면서 그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칼을 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더 이상 투자는 다 해놓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벌어들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 하방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 한번 보셨어요. 그죠? 이건 출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상승력 N자 파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십시오.
N자 파동으로 정확히 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게 지금 120일선인데 이게 120에서 6개월짜리입니다. 선행 지수라고 하죠. 보통 이 선을 보시면서 정확히 120에서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이 종목은 앞으로 실적과 함께 같이 가는 종목인데 지금 PBR이 2도 안 돼요. 시가총액 1,300억에다가 PER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단기 목표가는요 5,000원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300원 하단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인프라 원스톱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엑센. 비교적 시장에서는 새내기 종목인데요.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도 탄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3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남 매니저의 포착주 엑센부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신강선 매니저입니다. 빅텍, 지금 자리도 궁금하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빅텍은 일단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방산주의 대표적인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성 송신기 및 전자전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해군에서 쓰이고 있는 구축함에서 전자전 통합 시스템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방사청에서 올해 해군 투자에 대한 규모를 굉장히 좀 대폭적으로 늘렸는데 총 1,772억 정도 규모로 해군에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뭐 북한발 이슈라든지 뭐 남중국에 걸린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전시작전권, 정작권 전환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추진 단계에 들어갔고 얼마 전에 끝났던 이 한미연합훈련에서 어느 정도 검증 절차를 현재 진행을 했고 마무리를 해낸 단계에 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 서욱 전 참모총장이 선임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한미 연합사 작전의 통입니다. 미군과의 작전의 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신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과의 정작권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이 속도를 어느 정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작권 전환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되시면서 좀 더 뭔가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북한 관련된 좀 일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김정국무위원장이 좀 행보를 지금 약간 좀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건국절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제 통상 이제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퍼레이드 군사 무기대 퍼레이드 진행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긴장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최근에 국경 폐쇄와 그리고 태풍 장마로 인해서 이에 대한 좀 피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따라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결속력을 좀 다지기 위해서 대외적인 체제를 다시 한번 공고하기 위해서 구구절 9월 9일 날 신형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빅텍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위성송신기 및 전자전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빅텍입니다. 일정이 또 있었네요. 오는 9월 9일이 북한의 건국절인데 이를 맞아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남북 통신 연락 사무소를 이제 폭발했다는 이슈로 6월 19일 날까지 해서 계속해서 3, 4천 원짜리 종목이 1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한 달 동안에 5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이 좀 상당히 좀 2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매물대가요 7,500원, 7,600원 사이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김정 국무위원장이 사실 공개적 행보가 가끔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오히려 대려 올라가는 듯한 모습, 저점을 높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아마 위로 매물대를 좀 확인하면은 매물이 좀 비어 있습니다. 1만 원대까지 매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차주에 있을 건국절을 맞이해서 그에 대한 조금 뭔가 리스크 관련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매물대가 없는 상황까지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9,0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000원이 혹시나 오면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연말까지는 1만 원대 초반까지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만 원까지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7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빅텍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700원 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네. 전략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텍 현재 7,700원대입니다. 위로는 매물벽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부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포착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9월 장세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박준남 매니저부터 전해주시죠.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강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좀 특이한 게 개인과 지금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간이 거래소에서 한 2,500억 정도, 코스닥 같은 700억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시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까지 해서 코스닥 쪽에서 한 550억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또 지금 200명에 넘는 새로운 합치자가 탄생을 했죠. 그죠? 제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고 급등하냐면 코로나 관련된 결정 같은 제약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만 공략한다면 아마 이번 추석도 상당히 풍요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연속적으로 조정이 오면 겁먹지 말고 적정화된 제약주,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들을 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또 한 번 6개월 연장이 되는 가운데 9월 증시도 상승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주 또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신광수 매니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리면 2,400포인트를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을 시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크게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뭔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번 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시황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를 진입을 했을 때는 조금 현금을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저는 2,400을 다시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넘어가고 나서가 좀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출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자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의 신광섭이라고 보내주시면 그와 관련된 코멘트도 중간중간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살까 말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